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관동 지역의 시간이 영원히 멈추는 순간. 이 날을 일본은 대재난의 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지진이 남긴 폐허만이 아니다.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사람의 공포와 증오였다. 오늘은 관동대 지진의 진짜 얼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조선인 학살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지진은 아무런 예고 없이 시작되었고 그 강도는 규모 7.9, 사상 최악의 강진이었다. 도시는 점심 준비로 불을 사용하던 때였고 목조 건물들이 불길에 취약했다. 땅이 흔들린 시간은 4분. 그동안 수만 채의 건물이 무너지고 도시 전체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예를 들어 요코하마에서는 90% 이상의 주택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다. 도시를 연결하던 도로, 철도, 수로까지 갈라지고 뒤틀렸다. 도쿄 한복판에서는 362개의 다리가 완전히 붕괴됐고 주요 행정기관도 불길에 휩싸였다. 순간적으로 통신, 교통, 급수망이 모두 마비됐다. 지진 직후 도시를 덮친 것은 화재였다. 주방에서 쏟아진 불꽃은 순간적으로 주변으로 번졌고 강풍이 불씨를 거대한 화마로 키웠다. 대표적 사례로 도쿄의 혼조 의류 창고에는 약 4만 명이 피난을 위해 모여 있었는데 이곳에 불길이 몰아치며 순식간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돼 있다.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아 몰리는 곳마다 불기둥이 하늘을 찔렀고 살아남으려 뛰어든 강과 연못에서도 고온에 있거나 질식해 숨진 이들이 이어졌다. 사방의 탄내가 진동하고 도시 곳곳에 검게 타버린 시신이 산처럼 쌓였다. 이런 참상에 대해 당시 한 어린 생존자는 교실과 복도마다 부상자가 넘쳤고 다 죽어갔다. 이틀간 물과 식량도 없어 의료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해의 공포는 훨씬 더 깊은 비극을 낳았다. 일본 사회에는 순식간에 조선인 우물 독살설, 방화, 폭탄 테러 등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퍼졌다. 그 결과 극우 민병대와 자경단이 조직되어 조선인 색출에 나섰다 발음을 검사하고 15엔 50전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이들을 조선인으로 몰아 폭행하거나 살해했다. 일본어가 서툰 농민조차 오인되어 희생됐다. 구체적인 학살 사례도 남아있다. 자경단과 군경은 그룹으로 묶인 조선인들을 총으로 쏘고 살아남은 이들을 선로 위에 놓아 석유를 붓고 불태웠다. 어떤 마을에서는 다리 밑으로 데려가 칼이나 대나무 창으로 찔러 죽인 일이 벌어졌다. 그 자리에서 임신 중인 여성까지 희생됐다는 기록도 있다. 한 목격자는 낮에 다리 밑에서 30여 명이 허리에 끈이 묶여 있고 일본인들이 일본도를 휘둘러 죽였다. 임산부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일본 내각은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그 조치도 실질적 치안 유지보다는 군중 심리를 더 부채질했다. 일부 영웅적인 일본인은 조선인 보호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집단의 폭력에 희생되거나 협박을 받았다. 실제로 경찰관이나 군인이 학살에 직접 가담한 증언과 기록도 다수 남아있다. 당시 요코하마의 한 지역에서는 경찰이 조선인을 보면 죽이라고, 어떤 지역에서는 마을에 들어오면 무조건 죽이라고 지시를 내린 사례도 확인된다. 불길을 피해 산 공원, 학교로 피신한 시민들 역시 절망을 경험했다. 어느 가족은 지진 직후 집을 떠나 산으로 대피했고 어린 소녀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고 적었다. 나흘 뒤 겨우 살아서 돌아온 할머니를 끌어안고 가족 모두가 오열했다는 일화도 남아있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자연재해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조선인이 체포돼 경찰서에 넘겨진 뒤 그 자리에서 또는 진술 도중 구타와 총살로 목숨을 잃었다. 어떤 생존자는 친구가 철판에 맞아 목이 잘려 죽은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며 사방에 피난처에 부상자가 넘치고 시간이 지나며 하나씩 죽어갔다. 의료진도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회고한다. 물론 조선인뿐 아니라 중국인, 사회주의자, 심지어 수염이 많아 일본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본인들까지 오인 학살됐다. 영화감독 구로사와 아키라 역시 당시 아이였음에도 온 얼굴이 일그러진 어른들이 곤봉을 들고 풀수염을 가진 이를 사냥했다. 우리 아버지도 수염이 많아 집단에 몰릴 뻔했다. 고 기억한다. 지진과 화재, 사회적 광기와 증오 속에서
약 10만에서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직접 불에 타거나 굴러떨어진 건물에 깔려 혼란스러운 군중에 밟혀 죽었다. 구조되는 시신의 처리와 생존자 구조, 수많은 몰려오는 부상자에 압도됐다. 도시 곳곳이 검게 타들고 며칠간 타는 인간의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수천 명의 시신은 고심 끝에 혼조 창고 등 대피소에서 집단 화장됐고 도시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비극이 잠잠해진 뒤에도 일본 정부는 조선인 학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 많은 기록은 소극적으로 봉인되거나 삭제됐고 정부의 공식 입장 역시 정확한 희생자 수는 알 수 없다라는 형태로 일관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희생자 수는 최소 수백, 최대 수천 명에 달한다. 극단적 폭력이 번진 1923년 9월의 기록은 일본 근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다. 이 사건은 명확한 경고를 남긴다. 공포와 유언비어에 지배당한 인간은 또 다른 재난의 주체가 된다. 재난은 인간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역사는 망각될 때 반복된다는 진실을 보여준다. 관동대지진은 자연재해로 시작됐지만 마지막엔 유언비어와 증오로 완성된 인재였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경고로 남아있다.